결과요.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, 김평호 변호사입니다. 요즘에 보겸TV에서 택배 사건이 많이 문제가 되고 관심이 많다 하셔가지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택배를 뭐 250개인지 100 몇 개인지 보냈다는 학생이 문씨로 JTBC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요. 보겸씨하고 문씨 사건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지금 알려진 바로는 문씨 학생의 부모님이 보겸씨를 고소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그 다음에 명예훼손, 이렇게 두 가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겸씨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는 그런 모습까지 유튜브에 나오는 걸 봤는데요.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소를 했다면은 사기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결과가 될 것 같은지를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보겸씨가 그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건 아니죠. 이니셜을 공개를 했어요. 그리고 사는 지역이 연수구라고 그렇게 공개를 했고, 실제 목소리를 그대로 음성 변조 없이 공개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. 명예훼손이 되려면 실제 피해자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이니셜,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이 연수구다, 나이가 뭐 17살이라고 그 정도만 가지고는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죠. 하지만 음성 변조를 하지 않은 게 이제 실수라고 봅니다.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그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누구나가 이 사람을 알 수 있게끔 해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, 원래 지인들이 알 수 있으면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명예훼손 부분은 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음성에 관한 것, 이니셜이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. 음성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가 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.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제 보겸씨가 학생을 고소한 부분은 이제 사기로 고소를 한 건데, 택배를 착불로 보냈고 열어보니까 뭐 쓰레기가 들어있다,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어요. 이제 사기가 되려면은 뭔가 이득을 얻었어야 되는데, 그 문씨 학생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건 없죠. 그렇지만 본인이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이 경우에는 택배사가 이득을 본 겁니다. 택배사가 이득을 보게끔 속인 거죠.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택배가 그렇게 몇십 개가 왔다면 보겸씨가 그거를 착불 택배비를 지급하고 택배를 받았지 않았겠죠. 타깃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두 개 다 이렇게 범죄 혐의가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일단은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요, 고소한 사람부터 먼저 불러서 왜 고소했는지 물어봅니다. 뭐가 억울하냐, 뭐 어떤 걸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느냐, 뭐 가해자는 누구냐,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요. 뭐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,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. 피의자, 잘못한 사람을 부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맞냐 물어보고요. 아니면은 뭐가 아니냐, 그럼 아닌 거에 대한 증거는 뭐냐, 둘 사이의 말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둘 다 불러가지고 대지 조사를 합니다. 서로 이제 수사관 앞에 앉혀놓고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. 누구 말이 맞는지를 밝히는데,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하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. 결과요.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원만히 합의했다라고 하거나, 뭐 조용히 그냥 사건이 묻히거나 두 양측에서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학생이 원래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, 보겸씨가 처음에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, 이 학생의 친구들은 이 학생인지 다 알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같은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이게 보겸씨가 처음에 피해자로 시작이 된 문제인데,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음성 변조를 하는 게 좋죠. 뭐 합의하면 보통 합의금 생각을 많이 하시죠. 예, 뭐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 보겸씨가 피해자로 시작이 된 문제잖아요. 보겸씨가 합의금을 주는 거는 사실 뭐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. 양측이 다 처벌받는 것보다는 서로 그냥 다 문제가 없게끔 마무리를 하는 게 좋죠. 보겸TV 뭐 변호사님하고 상담하는 걸 보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은 착불 택배비만 뭐 몇천만 원 내야 될 수도 있다,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
장난이 지나친 상황인데 장난이 이제 범죄로까지 되는 상황인 거죠. 제 생각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일일이 고소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. 하지 말라고 일단은 타이르시고 그 택배를 반품을 시키시고요. 그 다음에 그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그 택배 보낸 주소를 알 수 있다면 그쪽으로 뭐 아드님이 뭐 따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장난을 치는 너무 심합니다. 이건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. 부모한테 교육을 시켜달라라고 좀 혼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막 고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모님한테 혼나게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이거를 뭐 고소하기도 쉽지가 않고 뭔가 알리는 것도 뭐가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이래서 좀 복잡한데요. 어쨌든 지금 고소를 당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될 거고요. 고소를 아직 안 하셨다면 고소하기에 앞서서 뭐 학생이고 하니까 원만하게 없던 일로 그냥 합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, 근데 그럴 수도 있죠. 학생 부모 측에서 원래 학생이 잘못해서 시작이 된 문제지만은 이건 우리는 끝까지 뭐 고소를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이지만 보경 씨도 고소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맞고소를 해야 될 거고요. 검찰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사건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김평호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검찰청에서 양측을 불러가지고 합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